미친년이 어디서 육사 몇 기야? 라며 멱살 잡으려던 대령의 손목을 1초 만에 꺾어버린 전설의 특수부대 출신 3스타 여군단장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남한강의 지류인 홍천강이 굽이쳐 흐르는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인 제11기동사단의 도하 훈련장이 위치한 곳이었다. 거대한 공병 장비들과 수십 대의 전차가 강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굉음과 함께 피어오르는 흙먼지는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그 소란스러운 훈련장 외곽,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억새밭 사이로 낡은 경운기 한 대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밀진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이 앉아 있었고 짐칸에는 몸빼 바지에 촌스러운 꽃무늬 남방을 입은 중년 여성이 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쓰고 있어 영락없는 시골 농부의 아내처럼 보였다. 그녀가 바로 대한민국 육군 화력의 정점 제7기동군단을 지휘하는 피아눌 중장이었다. 피아눌은 흔들리는 경운기 짐칸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훈련장을 스캔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훈련 풍경이었으나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병사들의 군장 상태는 불량했고 안전수칙은 무시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휘 통제소 천막 주변에는 작전 차량보다 고급 세단들이 더 많이 주차되어 있었다. 경운기가 훈련장 초입의 위병소 근처 샛길에서 멈췄다. 군단장님. 아니 아줌마. 여기서 내리면 위험합니다. 저기 군인들 눈빛이 독사 같습니다. 경운기를 운전하던 이는 변장을 한 장백산 주임원사였다. 피아눌은 경운기에서 뛰어내리며 흙 묻은 장갑을 고쳐 꼈다. 독사라니. 내 눈에는 굶주린 들개들로 보이는군요. 백산 아재는 여기서 대기하세요. 내 아들들이 밥은 먹고 뛰는지 확인 좀 하고 올 테니까. 피아눌은 쑥을 캐러 온 동네 주민인 척하며 훈련장 철조망 옆 개구멍으로 향했다. 이미 정보 참모를 통해 연마초 대령의 비위 사실, 특히 병사들의 급식을 횡령하여 지역 유지들에게 접대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그녀가 덤불을 헤치고 들어간 곳은 취사장 뒤편이었다. 그곳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다. 짬통 옆에 쭈그려 앉아 남들이 먹다 남긴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 병사의 모습이 보였다. 피아눌은 숨이 턱 막혔다. 대한민국 최정예 기갑부대 병사가 짬밥을 훔쳐먹고 있다니. 그녀는 인기척을 죽이고 다가가 병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아들,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천천히 먹어. 체한다.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먹던 것을 뱉어냈다. 오성민 상병이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누구십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단장님이 보시면 죽습니다. 피아눌은 주머니에서 삶은 달걀 2개를 꺼내 오성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나가던 쑥 캐는 아줌마야. 여단장인지 뭔지 하는 놈이 밥도 안 주더냐. 오성민은 달걀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오늘 지역 건설사 사장님들이 오신다고. 취사장에 있는 최고급 식자재는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병사들은 어제 남은 국에 밥만 말아 먹었는데 저는 당번병이라 서빙하느라 그마저도 못 먹었습니다. 피아눌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다. 그녀는 오성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 여단장이라는 놈 지금 어디 있냐? 오성민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변 쪽에 위치한 호화로운 몽골 텐트를 가리켰다. 저기, 상황실 천막에요. 지금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피아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굽은 등은 어느새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맛있게 먹고 있어라.
아줌마가 가서 설거지 좀 하고 올게. 아주 대청소를 해야겠구나. 지휘 통제소로 위장된 몽골 텐트 안은 별천지였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훈련 상황판 대신 노래방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형 테이블에는 자연산 송이버섯과 한우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연마초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반지를 낀 손으로 양주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배가 나온 건설사 사장들이 아부를 떨며 술을 따르고 있었다. 역시 염 여단장님은 통이 크십니다. 이번 부대 이전 공사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연마초는 거만하게 웃으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육사 출신 엘리트 아닙니까? 제 동기가 이번에 국방부 시설국장으로 갔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때였다. 텐트 입구에 커튼이 젖혀지며 흑투성이의 아줌마가 불쑥 들어왔다. 피아누리였다. 그녀는 텐트 안의 풍경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어우 냄새. 개 밥그릇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네. 술판에 흥이 깨졌다. 연마초가 눈을 부라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위병소 근무자들 다 죽었어. 어떤 미친년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온 거야. 피아눌은 태연하게 테이블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연마초가 먹으려던 한우갈비를 맨손으로 집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우리 병사들은 짬밥 훔쳐 먹는데 지휘관이라는 작자는 여기서 소고기 파티를 하고 자빠졌네.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연마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허리춤에 찬 권총집을 만지작거렸다. 이 아줌마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야, 당번병, 오성민, 당장 헌병 불러서 이 여자 끌어내. 간첩일지도 모르니까 반쯤 죽여서 넘기라고 해. 피아눌은 고기를 테이블에 패대기 치고 연마초를 똑바로 올려다 보았다. 키는 연마초가 더 컸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피아눌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간첩은 내가 아니라 내 놈 같은데. 군복 입은 도둑놈. 연마초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피아눌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피아눌은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비틀어 꺾어버렸다. 아! 연마초의 비명이 텐트를 울렸다. 피아눌은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어디서 감히 민간인에게 손을 대. 육사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명예도 모르는 놈. 연마초는 바닥을 구르며 악을 썼다. 에이. 인연이 힘만 센 무식한 아줌마 주제에. 내가 누군지 알아. 육사 49기 연마초 대령이야. 장차 장군이 되실 몸이라고.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피아눌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너 같은 여편네들이 문제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재수없게 신성한 훈련장에 들어와서. 이래서 내가 여군들도 안 받아. 계집 애들은 군대에 도움이 안 돼. 밥버러지 같은 년들. 피아눌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편견과 차별, 그 거대한 벽을 다시 마주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벽 앞에 주저앉아 울던 생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벽을 부수고 나아가는 군단장이었다. 그래. 육사 49기. 아주 훌륭한 기수지. 그런데 내 놈은 그 기수의 수치다. 피아눌은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장난감 같은 생활 무전기가 아니었다. 군용 암호 장비가 장착된 최신형 무전기였다. 잘 들어라 연마초. 내가 그토록 무시하는 여자가, 내가 그토록 자랑하는 육사 선배가 지금부터 너를 교육할 것이다. 연마초가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다. 선배. 미친년이 소설을 쓰고 있네. 내가 선배면 나는 육군 참모총장이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피아놀은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흑표 하나. 지금 즉시 사냥개를 풀어라. 텐트 주변을 봉쇄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피아놀의 무전이 끝나자마자 홍천강 건너편 산등성이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두두두두두두.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등장한 것은 수리온 기동 헬기 6대였다. 헬기 옆면에는 제7기동군단을 상징하는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동시에 강물 위로 K-21 보병 전투장갑차 4대가 물살을 가르며 상륙했다. 연마초와 건설사 사장들은 넋을 잃고 하늘과 강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에이, 이게 뭐야? 훈련 시나리오에 이런 건 없었는데. 헬기가 텐트 주변에 착륙하고 완전 무장한 군단 헌병 특수임무대가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그들의 총구는 정확하게 연마초와 그 일당들을 겨누고 있었다. 장갑차의 램프가 열리고 정복을 입은 장백산 주임원사가 의전용 가방을 들고 뛰어왔다. 그는 흑투성이인 피아놀 앞에 서서 우렁차게 경례했다. 필승. 군단장님. 의전 준비 완료했습니다. 군. 단. 장. 연마초의 입이 찢어질 듯 벌어졌다. 턱이 빠질 것 같은 충격에 그는 뒷걸음질 쳤다. 장백사는 피아놀의 몸빼 바지 위에 걸쳐진 꽃무늬 남방을 벗겨냈다. 그 안에는 이미 국방색 러닝 셔츠가 입혀져 있었다. 피아놀은 장백산이 건넨 전투복 상의를 걸쳤다. 왼쪽 가슴에 붙은 명찰 피아놀, 오른쪽 가슴에 붙은 공수 휘장과 레인저 휘장, 그리고 베레모 중앙과 양어깨, 전투모에 박힌 검은색 계급장, 무궁화 받침 위에 솟아오른 3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제7기동군단장 피아놀. 그녀가 베레모를 쓰고 지휘봉을 잡는 순간 흑투성이 시골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고 전장을 지배하는 야전사령관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연마초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바지 가랑이 사이로 뜨뜻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육사 출신이라면 모를 수가 없었다. 전설적인 선배. 최초의 여성 생도이자 전군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군단장. 피 선배님. 아니 군단장님. 저는. 피아놀은 지휘봉으로 연마초의 명찰을 툭툭 쳤다. 자네가 아까 말했지. 계집애들은 군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밥벌어지라고.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어서. 연마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았다. 육사 49기 연마초. 나는 육사 41기다. 너희가 1학년 때 기숙사에서 똥군기 잡고 있을 때 나는 전방에서 북한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피아놀의 목소리는 텐트 밖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여자라서 별을 달았다고 생각하나. 나는 내 부하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왔다. 그런데 너는 내 배를 불리기 위해 부하들을 굶겨. 그게 지휘관이 할 짓이냐. 피아놀은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연마초 대령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긴급 체포한다. 혐의는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상관 모욕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간인들도 뇌물 공여 및 군사시설 무단 침입으로 전원 경찰에 인계해. 헌병들이 연마초를 끌어냈다. 그가 발악하며 소리쳤다. 군단장님, 제발 자비는 적에게 구걸하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끌고 가. 상황이 정리되자 피아놀은 텐트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오성민 상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까 주려다 만 삶은 달걀 껍데기가 깨진 것을 보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다 아들. 달걀이 다 깨졌네.
오성민은 울음을 터뜨리며 피아눌에게 경례를 하려 했다. 하지만 피아눌은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경례는 나중에 해라. 지금은 배부터 채우자. 백산원사, 여기 있는 한우랑 송이 전부 취사장으로 보내서 병사들 국에 넣으라고 해. 그리고 오늘 점심은 내가 직접 배식한다. 텐트 밖으로 나온 피아누를 향해 훈련장에 있던 수천 명의 병사가 환호를 질렀다. 그 함성은 홍천강의 물결보다 거세고 어떤 폭격보다 강렬했다. 피아눌은 그들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내 새끼들을 건드리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녀의 어깨 위에서 세 개의 별이 홍천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다. 연마초 뒤에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그림자가 숨어 있음을 피아눌의 동물적인 감각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연마초 대령의 구속 사건은 육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안가. 겉으로는 평범한 단독주택처럼 보였지만 지하는 철저한 방음 시설을 갖춘 비밀 회합 장소였다. 육군 내 사조직 청룡회의 수뇌부가 이곳에 모여 있었다. 방의 상석에는 육군 대장 맹광수 제1야 전군 사령관이 앉아 있었다. 육사 40기이자 차기 참모총장, 더 나아가 국방부 장관까지 바라보는 군의 실세였다. 그는 피우던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다. 피아눌. 그 여우 같은 년이 감히 내 팔다리를 잘라. 맹광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가득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국방부 전력실장 박두식 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사령관님. 연마초가 입을 열기 전에 손을 썼습니다. 꼬리 자르기는 성공했습니다만 피아눌 중장이 확보한 검은 장부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 청룡회가 관리하던 군납 비리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맹광수는 혀를 찼다. 그러게 내가 뭐라 했나. 여자는 독해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했지.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여론도 그년 편이야. 지금 건드리면 역풍 맞는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죽이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지. 군인에게 가장 큰 치욕이 무엇인가? 바로 무능이다. 피아눌이 지휘하는 제7기동군단, 그 자랑스러운 기계화 부대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는 꼴을 보여주면 돼. 맹광수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다음 달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연합 도하 훈련이 있다. 피아눌이 총지휘를 맡았지. 미군 사령관도 참관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야. 거기서 사고를 치는 거다. 박두식 소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사고라니요. 설마 인명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놈들의 발을 묶는 거야. 7군단 예하 공병여단이 운용하는 부교뜬다리. 그 연결핀이 아주 미세하게 부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전차가 강을 건너다가 강 한가운데서 멈추거나 다리가 끊어진다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피아눌의 지휘 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맹광수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박두식에게 봉투를 건넸다. 군수사령부 정비과장을 매수해. 점검 기록을 조작하라고 시켜. 피아눌에게 패전 장군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스스로 군복을 벗게 만드는 거야. 같은 시각 경기도 이천 제7기동군단 사령부. 밤 12시가 넘었지만 군단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피아눌 중장은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한 구석에는 컵라면 용기가 비워진 채 놓여 있었다. 장백산 주임원사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들어왔다. 군단장님, 좀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며칠째 쪽잠만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피아눌은 안경을 벗고 피곤한 눈을 비볐다. 백산아재. 내가 쉴 시간이 어디 있어. 연마초 그놈이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느라 정신이 없어. 급식 비리 해결했더니 이번엔 피복 납품 비리가 튀어나오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바라보았다. 남한강 도하 작전 지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번 훈련 느낌이 안 좋아. 맹광수 대장이 훈련 참관단장으로 온다는 첩보가 있어. 그 늙은 구렁이가 제 발로 올 리가 없는데. 피아눌의 직감은 야전에서 단련된 짐승의 감각과 같았다. 그녀는 연마초 사건 이후 자신을 향한 보이지 않는 견제가 심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보급품 조달이 미묘하게 늦어지거나 상급부대의 감찰이 잦아지는 시기였다. 백산아재. 내일 새벽에 비밀리에 공병여단으로 갑시다. 정비고를 불시에 점검해야겠어. 또 암행입니까? 이번엔 무슨 컨셉으로 가시렵니까? 피아눌은 씩 웃으며 옷걸이에 걸린 야구르트 아줌마 복장을 가리켰다. 전동 카트 타고 가면 아무도 의심 안 해. 내 새끼들 목숨이 걸린 훈련이야. 내 눈으로 나사 하나까지 다 확인할 거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이포보 인근 훈련장.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강변은 거대한 철의 짐승들이 내뿜는 열기로 뜨거웠다. K의 흑표 전차와 KU-21 장갑차 수백 대가 강을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강 위에는 공병 부대가 설치한 리본 부교임시 다리가 길게 뻗어 있었다. 관람석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연합군 장성들과 국회 국방위 위원들 그리고 맹광수 대장이 앉아 있었다. 맹광수는 망원경으로 강을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지금쯤이면 연결핀이 한개에 다다랐겠지. 피아눌, 어디 한번 쇼를 시작해봐라. 훈련 개시 신호와 함께 7군단의 선봉 전차 대대가 굉음을 울리며 부교 위로 진입했다. 수십 톤의 전차가 다리 위를 지나가자 부교가 출렁거렸다. 전방의 적 진지 발견. 신속도하. 피아눌의 목소리가 무전망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녀는 최전방 지휘 장갑차에 탑승해 현장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선두 전차가 강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다. 끼기기. 텅.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이 들리더니 부교의 중간 부분이 뚝 끊어져 버렸다. 강물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 상판이 비틀리면서 그 위에 있던 선두 전차가 강물 속으로 기울어졌다. 다리가 끊어졌다. 전차 침수. 전차 침수. 승무원 탈출하라. 무전기가 비명으로 가득 찼다. 관람석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다. 사상 초유의 훈련 참사, 부실한 준비가 부른 사고라는 기사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맹광수는 짐짓 놀란 척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인가? 훈련 중지. 당장 구조대 투입해. 피 군단장 뭐 하는 거야? 지휘를 이따위로 하나.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완벽했다. 이제 피아눌은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옷을 벗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강물 속에 처박힐 줄 알았던 전차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전차장 해치가 열리더니 승무원들이 능숙하게 잠수 도하 장비 스노클을 가동했다. 그리고 그 순간 끊어진 부교 뒤쪽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전차들이 후진하지 않고 오히려 강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풍덩, 풍덩. 맹광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쳤어. 다리가 끊어졌는데 강으로 뛰어들어. 다 수장시키려는 건가? 그러나 그것은 자살행위가 아니었다. 7군단의 전차들은 강바닥을 밟고 주행하는 심수 도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끊어진 줄 알았던 부교의 상판들이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분리되더니 자주 도하 장비 수륙 양용차로 변신하여 전차들 사이를 오가며 엄폐물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피아누의 목소리가 전체 무전망에 다시 울려 퍼졌다. 현 시간부로 작전 계획 알파를 폐기하고 우발 계획 브라보로 전환한다. 적이 우리의 다리를 끊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귀신이 되어 적의 목을 문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연출된 상황극이었다. 피아눌은 이미 훈련 3일 전 야구르트 아줌마로 위장해 정비고에 잠입했을 때 연결핀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를 즉시 수리하지 않고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놈들이 다리가 끊어지길 원한다면 끊어주지. 그리고 그 너머를 보여주겠다. 강물 속에서 솟구쳐 오른 흑표 전차들이 강 건너편 기슭으로 상륙했다. 진흙탕을 헤치고 나온 전차들은 포신을 돌려 가상의 적 표적을 향해 일제 사격을 퍼부었다. 쾅! 쾅! 정확한 타격이었다. 관람석에 우려 섞인 탄식은 순식간에 경이로운 환호로 바뀌었다. 미군 사령관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 언벌리버벌. 다리가 끊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잠수 도하로 전환하다니. 저런 유연한 지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맹광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시나리오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엎질러 버렸다. 훈련은 대성공으로 끝났다. 끊어진 다리는 오히려 피아눌 군단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훈련 종료 후 강변에 마련된 브리핑 텐트에서 사후 강평이 열렸다. 피아눌은 젖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단상 아래에는 맹광수 대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앉아 있었다. 맹광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피 군단장. 훈련 성과는 인정하네만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건 사실 아닌가. 부교가 끊어진 건 명백한 정비 불량이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걸세. 그는 마지막 발로라도 피아눌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다. 피아눌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사령관님. 부교 연결 핀이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인위적으로 말입니다. 피아눌이 손짓하자 헌병들이 증거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절단된 연결 핀과 누군가 염산을 뿌린 흔적이 역력한 정비 일지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신성한 훈련을 망치려 했던 이적 행위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피아눌은 시선을 맹광수 옆에 앉아있는 군수 참모에게 고정했다. 공병여단 정비과장.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지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텐트가 열리고 수갑을 찬 정비과장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자가 자백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연결핀에 산성 용액을 발랐다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입금된 대포 통장도 확보했습니다. 피아눌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와 맹광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텐트 안의 정막을 깼다. 그 통장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해보니 재미있는 이름이 나오더군요. 청룡회. 사령관님도 잘 아시는 이름 아닙니까? 맹광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봐 피중장.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감히 직속상관에게. 계급장 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맹광수 씨. 피아눌의 일갈에 맹광수가 움찔했다. 당신이 부하들을 진급의 도구로 쓰고 방산업체 뒷돈을 챙길 때 내 부하들은 기름밥 먹으며 밤새 탱크를 닦았습니다. 당신이 정치질 할 때 우리는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어젯밤 정비과장이 맹광수의 신복인 박두식 소장과 통화한 내용이 흘러나왔다. 이번 훈련에서 피아눌을 확실히 보내버려야 해. 맹 사령관님 특별 지시야. 실패하면 내 놈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명백한 증거였다. 박두식 소장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맹광수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했다. 에이, 이건 함정이야. 조작이야. 함정은 당신이 팠지. 나는 그저 그 함정을 무덤으로 만들어 주었을 뿐이고. 그때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맹광수 대장, 박두식 소장.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용물 손괴 교사,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맹광수의 양팔을 잡았다. 사성 장군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육군 대장이야.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 맹광수가 발악하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피아눌은 씁쓸한 표정으로 베레모를 고쳤었다. 별이 4개면 뭐하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어깨만 아픈 것을. 상황이 종료되고 텐트 밖으로 나온 피아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성민 상병이었다. 그는 이제 군단장 당번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있었다. 오성민은 쟁반에 따뜻한 믹스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군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달달한 거 드십시오. 피아눌은 커피를 받아들고 호호 불며 한 모금 마셨다. 그래, 이 맛이다. 양주보다 믹스커피가 훨씬 맛있네. 그녀는 오성민의 어깨를 툭 쳤다. 성민아, 오늘 훈련 멋졌지? 우리 아들들이 강물로 뛰어드는 거 봤냐? 네. 진짜 영화 같았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그게 7군단이다. 우리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다리가 없으면 물 위를 달린다. 썩은 놈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는 앞으로만 간다. 피아눌은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홍천강을 물들였다. 하나의 거대한 산을 넘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맹광수가 잡혀갔다고 해서 청룡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뿌리는 더 깊고 어두운 곳,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하지만 피아눌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강철 같은 전차 부대와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만 명의 부하들이 있었다. 가자. 백산 아재가 삼겹살 구워놨단다. 오늘 같은 날은 기름칠 좀 해야지. 피아눌은 호탕하게 웃으며 병사들이 있는 막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마치 거인의 그것처럼 웅장해 보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라 불리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808호. 창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썩은 물처럼 고여 있었다. 이곳의 주인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삼선 국회의원인 나도훈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국방개혁을 부르짖는 청렴한 정치인이었지만 실상은 군내 사조직 청룡회의 가장 강력한 뒷배이자 방산 비리의 몸통이었다. 나도훈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피아눌 중장이 도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맹광수 대장을 체포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즉, 맹광수 덩치만 컸지 머리는 새 대가리라니까. 감히 현장에서 그런 짓을 벌이다 걸려. 나도훈이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 껐다. 방 안에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최고급 위스키 향이 감돌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국내 최대 일간지 미래일보의 논설위원 조명수가 앉아 있었다. 펜 끝으로 사람을 난도질하는데 도가 튼 인물이었다. 조명수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의원님, 피아눌 중장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국민들은 잔 다르크가 나타났다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드리면 역풍 맞기 십상입니다. 나도훈은 코웃음을 쳤다. 국민? 그들은 냄비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지. 피아눌이 가진 게 뭔가.
최초의 여성, 청렴함, 부와 사랑.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박살내면 그 여자는 끝이야.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봉투 겉면에는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피아누리 데리고 다니는 당번병, 오성민 상병. 그 친구 집안 사정이 아주 어렵더군. 홀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사채까지 썼어. 그 점을 이용해 조명수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고는 눈을 빛냈다. 소설을 하나 쓰라는 말씀이시군요. 여장군의 사생활, 당번병을 노예처럼 부리는 갑질. 아주 자극적인 소재입니다. 그 정도로는 약해. 피아누리 오성민을 아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오성민의 어머니 병원비를 대납해주고 그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거나 혹은 오성민을 이용해 부대 내 비자금을 세탁했다고 엮어. 증거는 만들면 그만이야. 나도훈은 잔인하게 웃으며 위스키를 들이켰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살지. 그 명예에 똥물을 끼얹어주면 제 아무리 강철 같은 피아누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다음 주 국정감사 때 내가 직접 숨통을 끊어놓지.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영상과 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피아놀 군단장, 20대 당번병과 수상한 미래. 폭로 흑수저 병사 이용의 이미지 메이킹. 뒤로는 후원금 횡령 의혹. 가짜 뉴스는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경기도 2007군단 사령부. 피아눌은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댓글창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과 욕설이 가득했다. 오성민 상병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다. 군단장님.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서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기자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오성민은 울먹이고 있었다. 자신의 가난이 그리고 군단장의 호의가 이렇게 왜곡되어 공격당하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 피아눌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성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고 있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성민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나가면 저들은 너를 먹잇감으로 삼아 물어뜯을 거다. 없는 말도 만들어낼 독사 같은 놈들이다. 하지만 군단장님 명예가, 내 명예는 인터넷 댓글 몇 개로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다. 저들이 건드린 건 나뿐만이 아니다. 내 부하, 내 가족 같은 너를 모욕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다. 피아눌은 책상 위에 놓인 전투모를 집어썼다. 장백산 원사 차 대기시켜. 여의도로 간다. 장백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 가시면 불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기자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을 겁니다. 피아눌은 시익 웃었다. 불이 났으면 소방관이 가야지. 가서 불을 지른 놈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야 불이 꺼질 거 아니냐. 일주일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406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 수백 대의 카메라와 조명이 증인석을 비추고 있었다.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주목받는 국정감사였다. 증인석 중앙에 앉은 피아놀 중장은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전차장석에 앉아 적진을 노려보는 듯한 기세였다. 그 맞은편 감사위원석 중앙에 나도훈 의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증인 피아놀. 지금 밖에서는 증인에 대한 파렴치한 의혹들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번병 오성민을 사적인 용도로 부리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 인정합니까? 피아눌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저와 제 부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나도훈이 책상을 쾅 치며 고함을 질렀다. 명예훼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 사진 봐. 증인이 오성민과 사복 차림으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 그리고 오성민 어머니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대형 스크린에 조작된 사진과 입금 내역이 떴다. 사진은 일부에서 훈련이 끝나고 부대 식당에서 찍힌 사진을 교묘하게 잘라낸 것이었고, 입금 내역은 군단 장병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 내역이었다. 나도훈은 기세를 몰아붙였다. 당신 같은 부도덕한 사람이 지휘관이라니. 군대가 썩었어.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 안 그러면 내가 널 군법회의에 넘겨서 감방에서 썩게 해주겠어. 방청석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야유를 보냈다. 피아눌 물러가라. 비리 여장군 구속하라.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피아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도훈이 쏟아내는 독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나도훈은 피아눌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좋아. 증인이 끝까지 발뺌하니 증인을 한 명 더 부르지. 들어와. 국감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전 기갑여단장 연마초였다. 그는 죄수복 대신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연마초는 증언대에 서서 피아노를 힐끗 보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존경하는 나도훈 의원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눌 중장은 평소에도 남자 부하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진급을 미끼로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걸 막으려다 모함을 받아 쫓겨난 겁니다.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만 생중계되는 방송을 보는 국민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었다. 나도훈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다. 들었나 피아눌.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이다. 이제 뭐라고 변명할 텐가. 피아눌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뭐? 태도가 그게 뭐야? 피아눌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라는 것들. 그리고 저 옆에 서 있는 사기꾼의 증언. 이제 제가 반박할 차례군요. 피아눌의 눈빛이 변했다. 방어하던 방패를 내려놓고 숨겨두었던 칼을 뽑아드는 순간이었다. 피아눌은 서류 뭉치를 펴서 읽어내려갔다. 먼저 오성민 상병 어머니 계좌로 입금된 돈. 여기 7군단 예하 3만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서명부와 모금 내역 원본입니다. 1,000원, 2,000원. 병사들이 라면 사 먹을 돈 아껴서 전우의 어머니를 돕겠다고 모은 돈을 의원님은 부적절한 금품이라고 모욕하셨습니다. 피아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 돈에는 병사들의 피와 땀, 전우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검은 돈만 만지다 보니 세상 모든 돈이 더럽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장내에 침묵이 흘렀다. 나도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연마초 대령의 증언은 어쩔 거야. 피아눌은 연마초를 노려보았다. 연마초는 흠칫 놀라 시선을 피했다. 연마초. 내가 육사 명예를 들먹이더니 이제는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는구나. 내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누구 손을 잡았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피아눌은 강백산 원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국감장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고급 요정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일주일 전 연마초와 나도훈 그리고 미래일보 조명수 위원이 술을 마시며 모의하는 장면이었다. 나도훈 염대령, 이번에 국감장에서 피아눌만 확실히 보내버리면 내가 자네 복권시켜주지. 다음 총선 때 공천도 주고.
연마초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연기는 좀 합니다. 그년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해 버리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국감장은 발칵 뒤집혔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타자를 두드렸고 플래시가 나도훈을 향해 터졌다. 나도훈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거 꺼. 누가 튼 거야? 이거 불법 사찰이야. 조작된 영상이라고. 피아누른 마이크를 잡고 사자후를 토해냈다. 조작? 이것은 내 놈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요정의 종업원이 양심선언을 하며 제보한 영상이다. 나도훈 의원. 당신이 청룡회의 뒷배라는 사실, 그리고 국방 예산 수백억을 빼돌려 당신 아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 증거까지 여기 다 있다. 피아눌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나도훈의 면전에 던졌다. 그것은 나도훈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진짜 검은 장부의 사본이었다. 이 장부에 적힌 대로라면 우리 병사들이 입어야 할 방탄복은 종이 쪼가리였고 먹어야 할 밥은 개밥보다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호의호식할 때 전방의 초소병들은 추위에 떨며 썩은 빵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피아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나는 내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 그런데 진짜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여의도에 있었어. 국민의 대표라는 탈을 쓰고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봐주십시오.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진짜 도둑놈인지. 저는 오늘부로 제 군단장직을 걸고 이들과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나도훈 의원 그리고 그와 결탁한 방산 비리 연루자 전원을 군 검찰과 특검에 고발합니다. 나도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생방송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보좌관에게 매달렸다. 야, 막아. 방송 끊어. 경찰 불러. 하지만 국감장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나도훈 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위증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나도훈과 다시 수갑을 차게 된 연마초가 질질 끌려나갔다. 피아눌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떨고 있는 오성민 상병의 손을 잡아주었다. 봤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 이제 집에 가자.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국감장을 빠져나오는 피아누를 향해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7군단 장병들이 도열하여 그녀에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피아눌은 그들에게 답례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가자. 홍천으로. 우리 집으로. 여의도의 밤하늘은 화려했지만 피아눌의 마음속에 떠있는 별은 오직 하나, 조국과 부하들을 위한 충성심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국내의 적들은 정리되었지만 나도훈이 빼돌린 군사기밀이 이미 국경을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제 그녀의 전장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인 무기 마피아들이 우글거리는 더 넓고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도훈 의원이 체포되기 직전 그가 빼돌린 군사기밀이 담긴 하드디스크는 이미 국경을 넘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대한민국 육군이 10년을 공들여 개발한 차세대 무인 스텔스 드론 독수리의 핵심 설계도와 제어 코드였다. 이것이 적국이나 테러 집단의 손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의 하늘은 뚫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11월의 블라디보스토크. 얼어붙은 항구 도시에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거리는 칙칙한 회색빛이었고 낡은 가로등만이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그 음습한 뒷골목, 폐허가 된 창고 앞에 허름한 털모자를 쓰고 두꺼운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피아놀이었다. 그녀는 군단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조차 지운 채 유령이 되어 이곳에 왔다.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통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기밀이 제3국으로 넘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군단장님. 아니 보스. 놈들이 움직입니다. 이어폰 너머로 장백산 원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감시 중이었다. 피아눌은 입김을 불며 주머니 속에 글록 권총을 꽉 쥐었다. 확인했다. 놈들의 거래 상대는 검은 거미. 동유럽 최악의 무기 브로커다. 실수하면 우린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긴장해. 창고 문이 열리고 검은색 밴 2대가 들어갔다. 피아눌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창고의 환기구 쪽으로 민첩하게 이동했다. 50대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렵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야전에서 구른 군인이었다. 창고 안은 습하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나도훈의 신복이었던 배신자와 얼굴에 거미 문신을 한 거구의 백인 남성이 마주보고 있었다. 물건은 확실한가? 한국군이 자랑하는 장난감 설계도가 맞나? 확실합니다. 나도훈 의원이 목숨 걸고 빼낸 원본입니다. 약속한 잔금 100억 지금 입금해 주십시오. 검은 거미가 비릿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그의 부하가 돈 가방을 여는 척하더니 품에서 소음기가 달린 총을 꺼냈다. 멍청한 놈. 거래는 끝났다. 죽은 자는 돈이 필요 없지. 푸슈. 배신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검은 거미는 바닥에 떨어진 하드디스크를 챙기며 웃었다. 이걸로 중동에 가면 1000억은 받을 수 있다. 철수한다. 그 순간 천장의 환기구가 뜯겨나가며 피아놀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쿵소리와 함께 착지한 그녀는 구르면서 정확하게 사격했다. 탕! 탕! 검은 거미의 부하 2명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피아놀은 엄폐물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거기까지다. 그 물건은 대한민국 육군의 것이다. 놓고 꺼져라. 검은 거미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뭐야? 한국 정보부인가? 죽여. 벌집으로 만들어버려. 러시아 용병들이 AK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기둥이 총탄에 깎여나갔다. 피아놀은 절대적인 수적 열세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백산아재. 지금이야. 선물 보내. 쾅. 창고의 셔터가 폭음과 함께 날아갔다. 그 틈으로 낡은 덤프트럭 한 대가 돌진해 들어왔다. 운전석에는 장백산 원사가, 조수석에는 오성민 상병이 기관단총을 들고 있었다. 군단장님, 탑승하십시오. 오성민이 문을 열며 소리쳤다. 그는 제대도 미루고 피아놀을 따라 이사지에 뛰어들었다. 피아놀은 트럭 짐칸으로 몸을 날렸다. 밟아. 항구로 간다. 놈들이 배를 타기 전에 잡아야 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컨테이너 야적장. 피아놀 일행을 태운 트럭과 검은 거미 조직의 차량들이 빗속에서 추격전을 벌였다. 총알이 트럭의 앞유리를 박살냈지만 장백산 원사는 핸들을 놓지 않았다. 꽉 잡으십시오. 들이박습니다. 쾅. 덤프트럭이 용병들의 SUV 옆구리를 강타했다. 차가 뒤집히며 불길이 치솟았다. 하지만 검은 거미가 탄 선두 차량은 이미 부두 끝자락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에는 소형 고속정이 대기 중이었다. 검은 거미가 하드디스크를 들고 배에 뛰어올랐다. 잘 있어라 한국놈들아. 이 기술로 만든 드론이 너희 머리 위로 떨어질 날을 기대해라. 고속정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배는 빠르게 멀어져 갔다. 권총 사거리 바뀌었다. 피아놀은 트럭에서 뛰어내려 부두 끝에 섰다. 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안 돼. 이대로 보내면. 오성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외쳤다. 그때 피아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부두 한 구석에 방치된 녹슨 크레인과 그 위에 걸려있는 쇠사슬 뭉치였다. 그리고 옆에는 공사장에서 쓰던 철근 절단용 산소 용접기가 있었다. 피아놀의 뇌리에서 전술 컴퓨터가 돌아가듯 계산이 끝났다. 백산아재. 저 크레인 작동시켜. 내가 낚시를 좀 해야겠어. 네. 저 고물로 뭘 하시려고요? 잔말 말고 빨리. 성민아. 넌 어모 사격해. 장백산이 크레인 조종석으로 뛰어 올라가 레버를 당겼다. 끼기기거리는 소음과 함께 거대한 크레인 붐대가 바다 쪽으로 회전했다. 피아놀은 자신의 허리에 밧줄을 감고 크레인 갈고리에 매달렸다. 나를 저 배 위로 던져. 군단장님. 미치셨습니까? 죽습니다. 설계도 뺏기면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던져. 장백산은 눈물을 머금고 레버를 조작했다. 피아놀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검은 바다 위 거친 파도를 넘어 그녀는 멀어지는 고속정을 향해 인간 포탄처럼 낙하했다. 쿵. 피아놀이 고속정 가판 위로 떨어졌다.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혔지만 그녀는 구르면서 일어났다. 검은 거미가 경악하며 총을 겨눴다. 에이, 이 독한 년이. 피아놀은 달려들어 검은 거미의 팔을 걷어찼다. 총이 바다로 날아갔다. 좁은 가판 위에서 육탄전이 벌어졌다. 검은 거미는 거구였지만 피아놀은 급소만 노리는 실전 무술의 달인이었다. 그녀는 검은 거미의 명치를 가격하고 그의 손에 들린 하드디스크 가방을 낚아챘다. 이건 내 놈이 만질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검은 거미는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피아놀의 허벅지를 찔렀다. 피아놀이 주춤한 사이 그가 목을 조여왔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멀리 부두에서 한 줄기 섬광이 번쩍였다. 타앙. 오성민이 쏜 소총 탄환이 정확하게 검은 거미의 어깨를 관통했다. 으악.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피아놀은 있는 힘을 다해 검은 거미를 바다로 밀어버렸다. 풍덩 소리와 함께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피아놀은 피 흘리는 다리를 끌고 조타실로 들어가 엔진을 멈췄다. 그녀는 품에 안은 하드디스크를 확인했다. 무사했다. 그녀는 무전기를 켰다.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어갔다. 여기는 피아놀. 물건 확보했다. 우리는 집으로 간다. 부두에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피아놀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차가운 가판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 하나가 보였다. 그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쉴 때가 되었다고. 기밀 회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피아놀은 영웅 대접을 거부했다. 그녀는 귀국하자마자 국방부 장관에게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비공식 작전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에 책임을 지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내려올 때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한 달 후 경기도 2007군단 연병장. 피아놀 중장의 전역식 및 이임식이 거행되었다. 12월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연병장은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다. 정치인들이나 고위 장성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구해냈던 굶주린 병사들, 훈련장에서 함께 땀 흘렸던 전차병들, 그리고 오성민 상병과 장백산 원사가 맨 앞줄에 서 있었다. 단상에 오른 피아놀은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 달린 훈장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온화한 미소였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그녀의 첫마디에 연병장은 숙연해졌다. 40년 전 150cm의 작은 키로 육사에 입학했을 때 세상은 나에게 말했다.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고.
총을 들 힘도 부하를 지킬 배짱도 없을 거라고. 피아눌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증명하고 싶었다. 군인의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부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의 시선이 오성민 상병에게 머물렀다. 오성민은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다. 나는 비록 옷을 벗지만 너희가 있는 한나는 영원히 군인이다. 너희가 춥고 배고플 때, 너희가 두려움에 떨 때, 나는 언제나 너희 곁에 보이지 않는 전우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녀가 경례를 올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 충성. 수만 명의 장병이 일제히 경례했다. 그 함성은 7군단 사령부를 넘어 이천의 하늘을 뒤흔들었다. 예포 19발이 발사되고 피아눌은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는 의전 차량을 타지 않았다. 대신 도열에 있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안아주며 정문까지 걸어갔다. 밥 많이 먹어라. 아프지 마라. 휴가 나가면 엄마한테 전화 꼭 드리고. 그녀는 장군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였다. 정문까지 이어지는 그 긴 길은 눈물이 녹아 질척거렸다. 1년 후,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 작은 텃밭에서 몸빼 바지를 입은 중년 여성이 감자를 캐고 있었다. 피아눌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마당에는 똥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프차 한 대가 올라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이었다. 오성민이었다. 그는 이제 전역하여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군단장님, 아니 누님, 저 왔습니다. 피아눌이 허리를 펴며 환하게 웃었다. 뭐냐? 왔느냐? 근데 빈손이냐? 에이, 그럴 리가요. 백산 원사님이 보내신 홍삼이랑 제가 사온 삼겹살 가져왔죠. 오성민이 짐을 풀자 피아눌은 수도가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성민아, 저기 산 아래 좀 봐라. 피아눌이 가리킨 곳은 11기동사단 훈련장이었다. 멀리서 전차들이 훈련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시끄럽지 않으세요? 일부러 조용한 곳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피아눌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저 소리가 제일 좋은 자장가야. 내 새끼들이 건강하게 잘 뛰고 있구나 싶어서. 그녀는 텃밭에 핀 붉은 맨드라미 꽃을 어루만졌다. 강철 같았던 그녀의 손길은 이제 꽃잎 하나 상하게 하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꽃은 지지만 그 향기는 땅에 스며들어 다시 생명을 피운다. 나도 그렇게 살다 가고 싶구나. 오성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지지 않는 꽃이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피어있는 강철의 꽃이라고. 바람이 불어와 피아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홍천의 노을이 그녀를 붉게 감싸 안았다. 전설은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